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봅니다. 자, 포스코 DX가 4만 원을 겨우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요. 그리고 고가부터 따지면 12월 27일 날, 그쵸, 79,600원부터 꾸준히 빠진 결과 50% 정도의 하락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담이 됐었던 가격대는 모두 다 해소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을까? 근데 올라가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정배열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DX가 23년도에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 뭐 양극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 있어요.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 뭐 중대재해 처벌법이나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서 나와요? 기업단에서 나온다. 고객사가 기업 쪽입니다. 뭐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니 해 가면서 그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협동 로봇 분야에서 4위인가 그렇잖아요, 세계에. 근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미증시에서 봤을 때 AI 반도체가 딱 뜨면서 뭐가 발생했죠? 엔비디아의 상승세. 그러면서 뒤따라서 딱 붙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델 이런 쪽이에요. 이건 뭐예요? GPU를 가지고 서버를 만들어 줍니다. 이런 쪽이에요. 근데 엔비디아에서 뭘 했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할게. 그쵸? 턴키 방식으로 우리가 그냥 다 해서 줄게. 우리 들어와서 써? 그럼 끝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 공장, 이렇게 팹을 만드는 거는 데이터 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이 팹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 건설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는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은 다르다. 그럼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AI, 로봇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까지 너무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딱 기본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 그러면 이 안에 AI나 로봇이 스마트 팩토리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더 큰 개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포스코 DX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이해가 된다면 포스코 DX를 내가 매수부터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고 다시 매수하는 구간까지 다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타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4개월 동안의 수익 구간은 내 계좌 수익. 그렇죠. 정확하게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570% 그리고 내 계좌 수익률입니다. 손실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죠. 타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올라가는 종목만을 제가 공략을 해서 꾸준하게 매매를 합니다. YC 같은 경우에 YIK라는 반도체 HBM 관련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쭉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한 결과 20% 정도의 수익을 보고 올라갈 때 또 삽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다. 시장가 매수 선익 시스템 8시 49분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매수한 첫날 상한가 마감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단타를 하진 않지만 그렇죠. 제가 단기 매매성 그렇죠. 대략 한 2주 정도, 오차 범위는 있지만 2주 정도의 상황을 두고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상황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고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지만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다 공개를 했는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 딱 여기 포스코 DX의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포스코 DX가 여기서 완벽하게 이탈하고 뭐 아예 그냥 작살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2차 전지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죠.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없어져야 돼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생산성, 그리고 인건비 증가, 그렇죠? 이런 두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꾸준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나왔었던 조정입니다. 이 구간에서 올라가잖아요. 정확하게 이쪽 구간,
저항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더라도 뭐가 나와요? 30% 상승, 그쵸? 다시 고가 체크하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100% 상승,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어떤 모멘텀이 있다, 이게 아니라 올라가는 상황에서 언제 잡아야 되는지 타점을 보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정배열 전환점을 알아야 된다. 정배열 전환을 하면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되냐? 20일 이평선에 대한 돌파 구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20일 이평선을 돌파하기 전에 20일의 고가를 따져봅시다. 그렇죠? 이 정도 구간 47,000원, 지금으로 따져도 2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야 된다. 근데 미증시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2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20일의 고가를 넘어서는 순간 횡보 구간에 옵니다. 근데 그 위에,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62평 있다. 근데 62평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60일을 딱 그어보면 대략 요 정도. 그렇죠? 여기서 고가가 떨어지는 요 정도. 한 달 정도의 상황은 내가 추적 관찰해야 된다.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한 달 뒤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할 필요는 없다. 왜? 주가가 먼저 올라온다 그랬죠. 주가는 올라왔고 떨어진 게 50%다.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좋아졌으면 주가는 이 가격대에 안 있습니다. 더 올라가거나 이것보다 더 뻗어요. 왜?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 순간부터는 숫자를 찍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숫자를 지금 못 찍어주면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빠진다고요. 기본적으로 매출처, 기본적인 캐시카우가 포스코 DX는 갖춰져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에서 나오는 일감만으로도 이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감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일감이 늘어가니까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겠다, 이게 아니라 주가는 일감이 늘어나는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먼저 올라왔고, 그리고 반영한 부분은 일부, 그것도 50%나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실적이 올라가는 프리미엄은 받게 됐을 때 매물 소화만 하면 된다. 그래서 60일 이평선이 낮아지는 구간, 결과적으로 20일과 62평이 만나는 구간, 그게 한 달 안쪽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고, 한 달 이후에, 그쵸? 6월 달부터 보면 되는 겁니다. 6월 돼서 만약에 시장이 안 좋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더 지연될 수 있지만 내가 굳이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종목을 막 갑자기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기사나 그런 부분들 해석해 드릴 수 있고 풀이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돈 되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이고요. 돈이 되는 이야기는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고,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의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포스코 DX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뭐 주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저항받는다고 하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있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뭐 여기서 뭐 더 빠지고 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올라가고 나면 그게 보여요. 야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는 다 끝났다는 점,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정도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